자, 오늘은 시작부터 살짝 도발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체크하는 XRP 가격 지금 1.9달러대죠? 그리고 총 발행량은 1000억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두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만약 제가요, 그 1000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상 환상에 가깝고 실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은 그 10%도 안 된다는 그림을 숫자로 보여드린다면 어떤 느낌 드실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XRP의 전제를 통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 감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숫자, 규정,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가 굴러가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1000억 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에서 사라져가는지 첫 번째 관문인 에스크로 구조부터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요즘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등장한 트럼프 가문 쪽의 비트코인 자산 선전 프로젝트, 그 다음 시나리오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은 2017년부터 에스크로 구조를 실제로 돌려왔죠. 2026년 1월 기준으로 약 340억 개 정도가 계약 안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10억 개 중에서 6억 8억 개는 다시 곧바로 에스크로로 재잔금되는 흐름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으로 진짜로 나오는 물량은 대략 2억 4억 개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억 4억 개조차도 대부분은 은행이야 송금 업체가 쓰는 유동성 시스템 쪽으로 직접 공급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래소에 콸콸 풀린다 같은 장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다음은 창업자들과 초기 참여자 물량입니다. 대략 300억 개 규모로 거론되는데요. 크리스 라슨을 포함한 창립 멤버들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 지갑에 오래도록 크게 움직이지 않은 물량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자 수준의 보유라기보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장기 담보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발전소, 통신망 같은 거랑 비슷해요. 지금 당장 팔아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부에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못 움직이는 연구소실 물량이 있습니다. 분실 지갑, 비밀번호 유실, 잘못된 주소로 송금, 문 닫은 거래소에 묶인 코인, 이런 것들이 합쳐져 대략 150억 개 정도로 추정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영원히 못 나오는 유령 물량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거래소와 결제 시스템 운영 물량도 빼야 합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대형 플랫폼은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일정 규모의 XRP 준비금이 필요하죠. 이건 사고파는 목적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기름칠처럼 운영을 위한 물량입니다. 즉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흡수해서 살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립해볼까요? 공식 유통량은 대략 607억 660억 정도로 집계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순수 유동 물량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잠겨 있거나 사라졌거나 기관 손에 쥐어져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 계산은 어떻게 하죠? 현재가 1.9달러, 1000억 개에 1900억 달러. 하지만 이 계산은 모든 코인이 전부 거래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현실에서는 90% 이상이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거 이런 비유랑 비슷합니다. 전 세계 금의 95%가 중앙은행 금고에 잠겨 있는데 그 사실은 무시하고 금값을 매기는 것. 서류상 총량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손바뀜되는 건 극히 일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역사도 이 구조를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2008만 2011년 금값 상승 기억하시나요? 금의 총량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장신구, 피축분, 장기 보유분으로 묶여 있었죠. 근데 거래 가능한 소량의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3년 만에 온스당 8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도 똑같습니다. 매장량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게 아니었어요. 공급 차질이 생기자 가격이 순식간에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면 시장은 그 변화를 몇 달에 걸쳐 가격에 반영해버립니다. 2020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경험했죠. 패턴은 하나입니다. 겉보기 공급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적을 때 그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면 시장은 가격을 재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 지금 XRP를 향한 수요는 어떨까요? 여기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2025년 말 2026년 사이에 ISO 20022 표준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면 좋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죠. 그리고 XRP가 이 표준 흐름과 맞물릴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또 리플의 ODL 주문형 유동성 시스템은 국제 송금 비용을 최대 70%까지 줄였다고 소개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활용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브리지 자산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보 중 하나로 XRP가 거론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소각되며 공급에서 빠져나간다는 구조도 있습니다. 양이 크진 않더라도 계속 줄어드는 방향성 자체가 핵심이라는 논리죠. 여기에 또 하나, 100개가 넘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XRP가 이 디지털 통화들 사이를 이어주는 범용 브리지 역할을 노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경우 물량 흐름은 개인 투자자 영역이 아니라 기관 중심으로 잠길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 시장이 주시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2025년에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금융위원회에서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게 이른바 20% 룰입니다.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기업 개인이 전체 발행량의 20%를 넘게 통제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리플이 에스크로 포함 약 3,436% 정도를 보유 중이라는 추정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룰이 현실화되면 리플은 140억 개 이상을 처분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기관 쪽으로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리플이 그 물량을 거래소에 쏟아부어서 가격을 무너뜨릴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자주 거론됩니다. 리플이 이미 수천 건 1,700건 이상으로 언급되곤 하조의 에스크로 구조를 통해 물량의 목적지를 어느 정도 설계해뒀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IMF, 중앙은행, 대형 결제 네트워크 같은 곳에 장외 OTC 형태로 넘기는 그림 말이죠. 즉 클래리티 법안은 리플이 가진 거대한 물량을 기업 보유 자산에서 공공금융 인프라 유동성으로 바꿔주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로 흘러오는 물량은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따라옵니다. 게다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공급 압박이 이미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2025년 초 주요 거래소의 XRP 보유량이 약 40억 개였는데 2026년 1월엔 16억 17억 개 수준으로 줄었다는 주장도 돌고 있죠. 또 XRP 현물 ETF가 2025년 말 출시된 뒤 수십억 달러 자금이 들어오며 가용 물량이 장기 보관으로 빠르게 잠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퍼즐을 맞춰봅시다. 에스크로 340억, 창립자 기관 쪽 300억, 소실 추정 150억, 운영 물량까지 합치면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510%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요는요? 은행, 스테이블 코인, CBDC, ETF 같은 축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에스크로 물량을 직접 가져가고 거래소에 남은 소수 물량마저 펀드가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건 천천히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어느 순간 격렬하고 빠른 가격 재조정이 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까 상점 비유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수천 명인데 진열대에 물건이 500개밖에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XRP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9달러라는 가격은 이 구조 변화를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시장은 여전히 1,000억 개라는 숫자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 통과와 함께 에스크로 물량의 기관 이전이 공식화되는 순간 시장은 그걸 공급 소멸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서 꼭 잡고 가야 할 핵심은 딱 이겁니다. 활발히 거래 가능한 XRP가 전체의 510% 수준일 수 있다는 주장. 그런데 인프라 목적의 거대한 수요가 공급을 더 잠그려 한다는 그림. 소각, 유실, 기관 흡수로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성. 그래서 시총은 신기루일 수 있고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으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요의 동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고 일정이 잡혀 있고 시스템 변화는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굴러간다는 논리죠. 현실이 시장 인식을 따라잡는 순간 가격 재조정은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희소성을 이해했을 때쯤이면 시장은 이미 한참 앞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XRP의 진짜 가치는 눈앞에 숨어 있었다는 주장. 지금 포지션을 잡는 게 소외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이건 언젠가 올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눈앞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쌓이고 조용히 공급을 잠그고 전통 자산도 겪어본 적 없는 가격 재조정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5%가 잠긴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만나는 지점, 그곳에 XRP의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에스크로의 문이 기관을 향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알던 시장의 룰이 새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 운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한 온체인 데이터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시고 확신이 서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